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TV 기흥남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TV의 태양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양님. 저희가 지난번 두산 베어스 편 이후에 이번에는 야구 이야기가 아닌 최근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영화 조커의 리뷰를 오늘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리뷰할 내용은 오늘날 극장가를 강타하고 있는 조커입니다. 3부작으로 나눠서 다룰 생각인데요. 먼저 1부에서는 조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2부에서는 배우 호아킨 피닉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 스포일러를 포함한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갈 텐데 만약 아직 조커를 보지 못해서 스포일러를 듣고 싶지 않다는 분이 계시다면 3부는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자, 기흥남님은 우리가 이제 슈퍼히어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캐릭터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슈퍼히어로라고 하면 우선 전통적으로는 DC 코믹스의 슈퍼맨, 배트맨 등의 기억이 나고 최근 마블 영화들의 대성공으로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토르 같은 캐릭터들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슈퍼빌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캐릭터는 누군가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조커라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조커가 배트맨 코믹스 시리즈의 데뷔 초부터 등장했는데 네. 이게 1940년 4월 25일자에 발행됐어요. 그만큼 역사가 깊은 캐릭터고요. 네.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고 하면 마블 코믹스의 전신인 타임리 코믹스가 네. 1939년도에 설립됩니다. 네. 그리고 훗날 마블 코믹스의 첫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는 캡틴 아메리카가 네. 1941년도 3월에 등장하죠. 네. 그러니까 조커는 코믹스를 통틀어서 슈퍼빌런의 가장 대표주자이자 네. 거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원래는 사실 조커는 이렇게 오래 등장할 캐릭터는 아니었고 죽임을 당하면서 끝나고 다음 악역들이 이어서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조커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배트맨의 숙적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왔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 기억 속에서의 조커는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한 배트맨에서 나온 잭 니콜슨의 조커가 최초의 기억인데 저의 기억보다도 거의 50년을 앞서 있는 아주 오래된 캐릭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혼돈, 광기, 사이코패스적 성향이죠. 광기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만화책에서는 이게 사실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네. 언제든지 반전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니까. 예. 그런데 실사 영화에서는 사실 이 점이 굉장히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 광기에 사로잡힌 캐릭터는 네. 연기를 너무 세게 하면 오버 연기처럼 느껴져서 관객들에게 부담을 줄 위험성이 크고요. 네. 그렇다고 조금 느슨하게 연기하면 네. 전혀 광인처럼 느껴지지 않는 네.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캐릭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역대 영화 속에서 조커를 맡은 배우들을 보면 예. 그 시대 최고의 배우들이 네. 조커라는 캐릭터를 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점을 단순히 우연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만큼 조커라는 캐릭터가 연기하기 어렵고 예. 단순하게 접근해서도 안 되는 캐릭터라는 걸 방증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물론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자레드 레토처럼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에서 최악의 조연 후보로 꼽힌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네.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조커는 할리퀸을 위한 일종의 조력이었기 때문에 네. 정당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오롯이 할리퀸을 위한 영화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네, 그리고 10대를 겨냥한 코미디 무대에 가까웠던 TV 시리즈 배트맨에서 조커를 연기한 시저 로메로도 당연히 제외를 해야겠죠. 다중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는 빌런 조커를 단순히 희화한, 말하자면은 조커의 흑역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영화 속에서 주연 캐릭터로서 조커를 연기한 경우를 보면 네. 각 세대 최고의 배우들이 조커를 맡았다는 거죠. 네. 언급하셨던 잭 니콜슨. 네. 잭 니콜슨은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의 최고의 성격파 배우였는데 네, 그렇죠. 그 자체만으로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름 돋는 연기를 항상 보여줍니다. 맞아요. 특히 샤이닝에서 보여진 사이코패스 연기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고 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해서 사랑을 위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편집증 환자 역할을 맡았는데 네.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편집증 환자처럼 보여요. 네네. 어느 순간 우리가 잭 니콜슨을 보고 있다는 걸 잊게 만드는 배우라는 거죠. 대단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배트맨의 원작자 밥 케이는 처음부터 조커로 잭 니콜슨을 원했습니다. 그 결과 잭 니콜슨은 실제로 잭 니콜슨에게 기대했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서 조커의 광기, 카오스적 면모를 굉장히 잘 캐치해서 전달하죠. 네. 하지만 이것이 잭 니콜슨의 영화 인생에서 베스트 연기였느냐 하면 대부분 고개를 젓는다는 거죠. 예. 그만큼 잭 니콜슨이 연기했던 다른 캐릭터들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거든요. 네, 제가 팀버튼의 배트맨을 초등학생 때 봤습니다만은 무서웠어요. 꿈에 나왔습니다. 조커가요.
근데 그럼에도 그 해당 연기가 잭 니콜슨의 인생 연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스 레저가 있는데 히스 레저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네. 만 28세의 운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커리어가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작품을 나열할 것도 없이 다크나이트에서 연기만으로 전설이 됐다는 거죠. 네. 실제로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을 맡은 크리스찬 베일도 굉장히 훌륭한 배우인데 네. 크리스찬 베일이 묻혀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줬고 네. 거기에 또 잭 니콜슨과 달리 다크나이트에서 인생의 베스트 연기를 보여줬다는 거죠.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연기였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만화 캐릭터를 네. 신화적 존재로 끌어올렸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크리스천 베일은 배트맨 이전에도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에서 사이코패스 역할로 이미 아주 좋은 연기를 보일 정도로 좋은 배우인데 히스 레저의 조커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영화 사상 최고의 악역을 꼽으면 네. 스타워즈 시리즈의 다스베이더와 예.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 렉터가 예. 항상 1, 2를 다퉜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두 캐릭터를 이야기해보면 예. 다스베이더는 한 편의 영화에서 네. 스크린 타임을 잔뜩 부여받으면서 입체적인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줬고 그렇죠. 네. 또 거기에 다스베이더만을 위한 세 편의 프리퀄이 네. 한 번 더 나왔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점했던 편이고 네. 물론 한니발 렉터는 스크린 타임이 16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 굉장한 한니발 렉터가 양들의 침묵에서 16분밖에 등장하지 않았다니 의외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악역이 되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만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안소니 호킨슨은 당시 헐리우드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네. 연기력만 따지면 이미 영국이 나온 최고의 명배우 중 한 명이었어요. 아, 네. 경력도 이미 30년이 넘었고 예. 나이도 만 54세였으니까 올바른 각본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대중을 놀라게 할 준비가 된 베테랑 배우였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히스 레저는 다크나이트 촬영 당시에 만 28세였습니다. 아, 젊네요. 30도 안 된 배우가 그런 깊이 있는 연기력과 존재감을 보여준 것이었고 네. 당연히 대중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가 2008년 7월에 개봉했는데 네. 히스 레저가 2008년 1월에 갑자기 죽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다크나이트가 개봉하고 예. 대중들은 히스 레저의 악마적인 카리스마에 빠져들게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크나이트의 조커는 많은 잡지에서 다스베이더와 하니발 렉터를 제치고 네. 영화 사상 역대 최고의 악역 자리 1위에 오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히스 레저는 네. 우리 세대가 낳은 최고의 배우로 저희들의 뇌리에 깊게 남게 되죠.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란 것이 히스 레저는 제 기억에는 기사 윌리엄에서 금발에 약간 나사 하나 빠져있지만 성실하고 올곧은 품성을 지닌 청년 배우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악마적인 카리스마를 분출하는 조커가 되었어요. 잭 니콜슨의 조커의 이미지를 가릴 수 있을 정도의 캐릭터죠. 사실 히스 레저와 잭 니콜슨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배우냐를 따지자면 네. 논쟁의 여지가 있겠죠. 네. 하지만 적어도 조커를 놓고 보면 네. 히스 레저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호아킨 피닉스는 사실 부담감이 굉장히 큰 상태였습니다. 네. 다크나이트가 개봉한 지 10년이 조금 넘게 지났거든요. 네. 우리 세대 최고의 배우가 같은 캐릭터를 맡아서 신화적인 연기를 펼친 것이 겨우 10년 조금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중들의 머릿속에 깊게 박힌 캐릭터가 관객들의 뇌리에서 지어지려면 적어도 20년은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10년 뒤에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닌 다른 배우가 아이언맨을 연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역반응이 엄청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대중들에게 아직은 아이언맨은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대중들의 뇌리에 네. 조커는 히스 레저였거든요.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중들의 조커는 히스 레저의 조커였죠. 그래서 아무리 호아킨 피닉스가 명배우라고 해도 조커로 호평을 받기 위해서는 히스 레저라는 어마어마한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 그 과제를 달성하기 쉽지 않겠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는데 영화가 개봉한 이후 그 우려가 싹 들어가게 됩니다. 네. 물론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가 히스 레저의 조커를 넘었느냐고 하면 이건 논쟁의 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히스 레저가 빚어낸 조커라는 신화적 캐릭터를 네. 호아킨 호아킨 피닉스는 네. 그 신화에 기원을 더함으로써 네. 또 다른 신화를 빚어냈다. 아, 네. 히스 레저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연기를 대중들의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냈다면 네.
호아킨 피닉스는 네. 마치 용암처럼 뜨거운 연기로 다가와서 예. 관객들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아, 네. 기존의 다스베이더와 한니발 렉터 네. 그리고 히스레저의 조커가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네. 호아킨 피닉스의 열연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거죠. 영화 사상 역대 최고의 악역은 조커라고. 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끊어봐야겠죠. 제가 이제 몇 번 끊는 걸 당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놀랍지는 않네요. 물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호아킨 피닉스라는 배우와 작품에 대해서 다뤄봐야 할 텐데 네. 이 부분 2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잊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이맥스 TV 기흥남 태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